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성탄 전야입니다.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듯 도심 거리마다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성당과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섭 기자. 네, 저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화려한 조명이 설치돼 성탄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연인과 친구, 가족과 함께 나온 시민들도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성탄 전야의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성탄 전야인 만큼 성탄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인파들로 거리마다 북적입니다. 매서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시민들의 표정도 한층 푸근해졌습니다. 빛축제가 열리는 아시아 문화전당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을 한 구조물이 설치됐고 한켠에선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사직동 비추숲을 비롯해 광주시청 잔디광장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양림동 등 도심 곳곳에선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당과 교회에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KBC 임경섭입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밤새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으며 낮 기온은 2도에서 6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습니다. 밤까지는 광주와 장성 등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흩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낮 기온은 3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하위권 관광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광주광역시가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2026년까지 도시 이용 인구를 3천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광주관광도시공사까지 출범시켰는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G맵입니다.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만 6천 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며 29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입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를 왜 대대적으로 못했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동안의 G맵은 잊어버리고 이처럼 저조한 관광 실적은 G맵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해 노잼 도시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는 탓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여행지로 광주를 찾은 방문 횟수는 191만 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종 다음인 16번째로 비율로는 단 0.7%에 불과합니다. 여행객들이 먹고 자는 데 쓴 돈도 1,730억 원으로 4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대구, 대전의 절반, 1조 8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관광도시 부산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일 여행으로는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숙박 여행지로는 전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틀 이상 머물며 즐길 콘텐츠도 부족하고 마땅한 숙박시설도 없어 결국 여행지로 외면받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브랜딩화가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관광공사에서는 기존의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브랜딩화해서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관광공사를 출범시키면서 2026년까지 도시 이용인구, 즉 광주를 찾는 방문객을 3천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관광비 중 0.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광주광역시가 이번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용돈을 아껴 쓰라는 말에 어머니를 폭행한 지적장애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5시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용돈을 아껴 쓰라고 당부한 5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 403억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3만 명으로 이 중 동계작물 농가 2만 6천 명에게는 236억 원을, 하계작물 농가 4천 명에게는 133억 원을, 또 전략작물 인센티브로는 34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 조사료, 하계 논콩 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헥타르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이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습니다. 이에 맞춰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됐는데요. 영화를 본 관람객들이나 시민들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포용의 리더십을 그리워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설레는 얼굴로 북적이는 시사회장.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의 시사회에 고인의 정신을 흠모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내에 이것을 꼭 평화적 교류 협력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일념으로 사셨기 때문에 더욱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5차례의 죽을 고비와 살해 위협, 투옥과 망명 등 파란만장한 정치 생활을 거치며 한국 현대사의 거목으로 우뚝 선 정치인 김대중. 고인의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제작된 영화는 청년 사업가 김대중이 정계에 입문해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도시 분들보다 많이 알겠지만 이 영화를 이번에 보심으로써 정확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 또 정치인의 모습, 사상가의 모습, 모든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늘 길 위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정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러닝타임 2시간 5분에 달하는 영화를 위해 모아진 영상과 육성, 인터뷰 자료도 1,700시간 분량에 달합니다. 고인의 진면목을 표현하기 위한 제작진의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가 옥중의 남편을 면회간 모습과 망명 중인 미국에서의 연설 장면 등 희귀한 자료도 처음으로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고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길잡이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작진은 다양한 상영 공간 확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전개했다며 뜨거운 관심 속에 당초 목표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정신을 담은 다큐 길 위의 김대중은 다음 달 10일 전국적으로 개봉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은석치과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도군 군내면 조규진 씨가 5만 원, 진도군청 이옥현 씨가 5만 원, 진도군청 김태상 씨가 5만 원, 진도군청 강미란 씨가 10만 원, 진도군 군내면 대야마을 주민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선대병원이 몽골 국적의 간암 환자에게 무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8월 병원 측의 현지 해외 의료봉사 과정에서 간질환이 발견된 환자 A씨를 병원으로 초청해 정밀검사에 이어 무료 간암 수술을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모레 퇴원을 앞둔 A씨는 무료로 나눔을 실천해준 조선대병원 의료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남도민의 우울감 경험률과 월간 음주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도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5.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월간 음주율도 55.5%로 전국 평균 58%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당뇨병 치료율은 96.5%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옛 연인을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낸 뒤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제12형사부는 지난 6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옛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주먹으로 옛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정부와 전남도가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응모해 3년 연속 1,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127건이 선정돼 사업비 1,50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모 사업으로는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425억 원을 비롯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127억 원 등입니다. 해남군은 2년 전에는 1,884억 원, 지난해에는 1,59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신수정, 김나윤 시의원이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좋은 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미정 시의원은 광주 통합돌봄 지원 조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신수정과 김나윤 시의원은 각각 스토킹 예방과 예술인 지위 조례 등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은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안 흑산 참홍어가 대풍어를 이루면서 경매가가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안 수협에 따르면 홍어잡이가 제철인 요즘 흑산 위판장에는 하루에 2,000마리의 참홍어가 위판되고 있으며 서해안의 홍어 어획량 급증으로 지도 위판장에서도 홍어 위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어 위판 물량이 늘어나면서 8kg 최상품 홍어 경매가가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이상 낮게 거래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판매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군복무 당시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당시 후임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상병 시절 일병 후임을 옆에서 자계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